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이윤석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요즘 많이 바쁘실 때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코너스톤 클리닉도 곧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번 들었죠.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요. 또 요즘에 겨울이 되면 뭐 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잔병들이 많아지는 계절이고요. 네, 또 환자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보험에 관련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박사님, 오늘은 저희가 좀 이 보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데요. 네. 자, 오바마 케어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이 건강보험에 좀 무심하시던 분들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좀 일반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 보험이 있는데요. 예. 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네. 나는 분명히 보험이 있는데 예. 병원에서는 그 보험은 안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사실 네.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료기관이나 다 가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자기가 가진 보험하고 계약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찾아갈 때만 그 보험이 되는 거죠. 예. 예. 예를 들면 옛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고 이렇게 네. 어르신들한테 식권을 나눠주면은요. 이제 가서 점심을 식권으로 이제 사서 드시고 오시는데요. 네. 아무 식당이나 간다고 식권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네. 식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된 식당에서만 받잖아요. 예,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이걸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이 보험을 들 때 자기가 예. 보험이 없으신 분이 보험을 들 때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실 때 이 보험을 받는 의료기관이 어디냐, 네. 또 내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이 이 의료보험을 받느냐 이런 걸 미리 알아보시고 그 의료보험을 받는 그런 의료기관과 네. 계약된 그런 보험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보험이라고 해서 아무 병원이나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꼭 가시고 싶은 곳 내지는 뭐 주로 한국 분이게 되겠지, 아무래도 한인 우리 의사분들이 계신 곳에 예, 한국 분들은 또 받는지. 한국 의사들을 또 선호하시죠. 네. 자, 그런데 뭐 쉽게 이 정보를 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 분들이 하실 때는요. 일반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 집으로 아주 두꺼운 책자가 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사실은 그 계약된 의료기관 의사의 이름들이 다 써 있죠. 네. 예, 그렇게 그 책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보험회사의 웹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예. 어떤 의사가 또는 어떤 의료기관이 자기 보험을 받는다라는 게 다 나와 있죠. 네.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은요. 아니면 예.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보험을 가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실 수도 예,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또 자기가 내가 꼭 이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요, 그 병원에 전화해 가지고 무슨 보험 받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가장 있어요. 정확하겠네요. 그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뭐 이게 특별히 지정된 주치 또는 뭐 가정의한테요 진료를 받아야만 보험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 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분께서 큰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내가 가진 보험을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받습니다. 예. 이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비인후과라고 가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진 보험 받습니까? 그랬더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네. 갔더니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또는 네. 주치의한테 가셔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의뢰서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팠을 때 이 네. 보험을 받는 의료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의원, B라는 의원, C라는 닥터, D라는 닥터 이렇게 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의료보험을 받는다고 해도 네. 어떤 한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지정된 의사를 통해서만
통해서만 네. 진료를 받아야 된다. 또는 지정된 의사를 통해서만 의뢰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이렇게 조항이네요. 지정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이 지정된 의사를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 네. 프라이머리 할 때 P, 케어 할 때 C, 프로바이더의 P, PCP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험카드에 보면은 PCP라고 적혀 있는 보험카드가 있어요. 예. 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의사를 통해서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스페셜 닥터 내지는 뭐 리퍼럴 할 경우에 해당이 할 경우에 되는데요. 그 의사를 네. 통해서 가야 되고 네. 직접 이제 감기라든지 일반 일상적인 문제를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의사 중에서 반드시 그 의사를 봐야만 되는 거죠. 예. 네. 대부분의 경우에요, 박사님. 그 네. 1차 진료를 받고 이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할 경우에 예. 의뢰를 받을 때 그 담당 그 의원에서 연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그렇죠. 그건 이제 먼저 의뢰를 확인을 하는 거죠.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요. 사실은 그 이제 커티시라고 해서요. 예. 확인해야 될 의무는 사실은 환자한테 사실은 없고요. 있습니다. 아, 예. 환자가 찾아서 자기 보험회사하고 계약된 의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요. 대개는 병원에서 알아봐 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들으시면서 나는 그냥 우리 저기 주치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라고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1차 진료 의사로부터 의뢰가 없어도요. 지금 예. 말씀처럼 예. 만약에 환자가 직접 선택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험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보험도 있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자기가 원하는 병원 의사를 그냥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예약을 물론 해야 되겠죠. 내가 A라는 의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보험을 받습니까? 그래서 네.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면 됩니까? 예약해서 그냥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되고요. 예. 내가 머리가 아픈데 나는 이걸 가정의가 아니라 신경과 의사를 보고 싶다. 그럼 예. 그 신경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보험 받습니까? 받는다고 하면 언제 가면 됩니까? 예약해서 네. 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진료 의사 PCP를 거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보험하고 계약만 돼 있으면 네.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보험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 환자가 PPO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PPO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PPO라고 대개 보험카드에 써 있어요. 예. 그러면 PPO라고 써 있는 보험카드를 가지신 분은 원하는 병원, 그 보험 회사하고 네. 계약만 돼 있으면 원하는 병원, 원하는 의사를 직접 가서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PCP, Primary Care Provider 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보험카드에는 그 보험카드에 써 있는 그 의사, 그 의료기관을 반드시 통해서만 네. 그 진료를 받으셔야만이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크게 PCP PPO 이렇게 두 네. 개의 표시가 보험카드에 있을 수 있고요. 이 어떤 보험을 사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달라지죠. 예, 예. 그렇군요. 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차 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따라서 지금 뭐 예. 아까 말씀하셨던처럼요. 예. 직접 뭐 PPO를 이용해서 가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예. 분들은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자, 1차 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보험이 일반적으로 더 나쁜 보험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1차 진료 의사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게 주치의거든요. 또 네.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정의 주치의라는 분들이 그 환자의 건강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항상 지켜봐주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의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환자분을 가정의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플 때 그분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게 사실은 더 네.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1차 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보험이 반드시 더 나쁜 보험이다 네. 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PPO가 있게 되면은 조금 더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을 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 이런 장점은 있고요. 네. 또 PPO를 가지신 경우라 하더라도 1차 진료 의사를 지정해서 그분한테만 계속 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고 PPO냐 PCP냐 이렇게 지정할 네.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1차 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보험이 더 나쁜 보험이다. 네.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럴 때는 사실 1차 진료 의사 주치의분을 거칠 시간이 없을 경우가 허다할 텐데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외가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그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 PCP를 네. 지정하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되게 어전트 케어, 그러니까 네. 예약 없이 밤에 또는 그 진료의 시간에 갈 수 있는 어전트 케어나 응급실 방문은 규정에서
보험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이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 프리그지스팅 컨디션이라 보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 예. 들으신 경우 예전에 또 왕왕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황당하죠. 예, 프리그지스팅 컨디션이 있어서 안 된다. 예. 자, 이럴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 예를 들면요. 자동차 보험이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셨는데 예. 가다가 어디 탁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유 이거 그냥 고치려니까 돈이 많이 든다. 보험을 네. 얼른 들어야지. 아하, 그리고 이제 보험을 네. 들게 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든 보험으로 네. 그 이전의 사고를 커버해 주는 거는 사실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험 들기 전에 이미 있었던 병들을 네. 프리 이그지스팅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제외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웨이팅 피리어드 뭐 예, 이렇게 그렇죠. 예, 보통 한 하면 되죠. 9개월 내지 네. 1년 이렇게 웨이팅 피어리어드가 있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에 들어있는 보험에서는 네. 이 프리 이그지스팅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진료를 해줘야만 되게 반드시 커버가 되어야만 되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바마 케어 플랜에 드시는 분들은 프리 이그지스팅 컨디션에 관계없이 다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심장병을 갖고 계셨던 예. 분이 지금, 보험에 들 때 또 들으셔도 예.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예. 오바마 케어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심장병이 네. 있다라고 한 분이 오바마 케어 플랜에 이제 가입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된다. 그러면 네. 내년 1월 1일 날 심장병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보험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날 텐데요.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관심도 올라갔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용어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용어에서 예. 좀 혼돈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그 코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코페이. 네. 예. 코페이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코라는 거는 뭘 같이 한다는 뜻이고 페이는 네. 돈을 낸다는 뜻이니까 코페이라는 건 이제 네. 진료비의 일부를 내가 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코페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정액제 일정한 액수로 정해져 있죠. 아무리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진료비의 일부 네. 작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건데요. 뭐 15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10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오바마 케어 플랜에 들어있는 그 플랜 중에서는 뭐 3불, 4불 이렇게 적게 내는 그 코페이가 네. 작은 보험도 있고요. 네. 또 코페이가 없는 보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페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는 보험료가 좀 비싸지겠죠. 예. 그죠? 예. 코페이가 좀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게 코페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반가운 소식 오바마 케어에서 이제 반가운 소식은요. 진료의 내용이 예방 진료이다. 또는 네. 건강 진단을 위해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코페이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래저래 그래서, 좋네요. 예, 네. 그래서 내년에 오바마 케어 플랜에 커버되시는 분들은 그 건강 진단, 예방 진료를 위해서 의사를 네. 방문할 때는 코페이가 없습니다. 예,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코인슈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코인슈런스와 디덕터블이 좀 예.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코인슈런스와 디덕터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가요? 네. 코인슈런스라는 거는요. 아까 코페이는 일정한 액수를 내는 게 코페이거든요. 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코인슈런스는 본인이 부담을 하긴 하는데 진료비의 일정한 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전체 진료비가 3,000불이다. 네. 근데 코인슈런스가 10%다. 예. 그러면 3,000불에 10%에 해당하는 300불은 본인이 내고 본인이 내시고요. 2,700불은 보험에서 커버한다. 이게 네. 코인슈런스. 본인이 예. 내긴 내는데 내는 액수를 퍼센트로 결정한다. 이게 이제 코인슈런스고요. 네. 예, 디덕터블은 아마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다. 유리창이 깨졌다. 네. 근데 유리를 갈아주세요. 그랬더니 디덕터블이 300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리값이 300불이 안 될 때는 300불 다 본인이 내야 되고 네. 300불이 넘을 경우에는 300불은 본인이 내고 네. 300불 넘는 부분만 보험이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의료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디덕터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디덕터블이 2,000불이다. 예. 그럼 2,000불까지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진료비를 내시다가 네. 2,000불 진료비의 총액이 2,000불이 됐다. 그러면 그 넘는 액수가 이제 보험이 되는데 보험이 되는 그 넘는 액수가 보험이 되는 게 전체가 다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코인슈어런스를 적용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덕터블을 넘는 금액의 몇 %는 또 본인이 내야 된다. 네. 이게 코인슈어런스가 거기에 또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자, 뭐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의 형태로요. 이 본인 부담액이 생기다 보면은 진료비 규모가 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많아지죠. 네, 본인 부담액의 절대액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보험을 들고 있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요. 만약에 진료비 총액이 한 10,000불 정도였다 그러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0,000불이다 그러면은요, 디덕터블이 예를 들어서 2,000불이다 네. 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죠. 예. 그러면 진료비 총액이 10,000불인데 2,000불이 디덕터블이다 그러면 2,000불은 본인이 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코인슈어런스가 20%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8,000불이죠? 예, 8,000불에 20%를 또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3,600불을 본인이 3,600 내셔야 불이네요. 되겠죠.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0,000불에 예를 들었는데요. 한 네. 10만 불이 되었다. 그럼 예, 또 그럼 이제 예. 36,000불을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럼 되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건 못 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out of pocket maximum. 네.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는 돈의 최대 액수를 정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가 합친 거죠. 합쳐가지고 네. 그게 예를 들면 10,000불 이상이면은 예. 더 이상은 내가 안 낸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36,000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10,000불만 내가 내면 나머지는 26,000불은 다시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네. 예, 그게 이제 본인이 내야만 되는 최대 액수를 정해가지고 네. 이 보험에 든 사람을 보호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본인의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네. 따라서 또 보험의 그 보험료가 보험료가 달라지죠. 틀려지고요. 네. 네, 청취자분들 오바마 케어 지금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죠? 네, 이런 사항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요. 이 또 많은 분들이 진료비를 내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다 냈는데 네. 왜 나중에 보면은 추가로 예.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 4월달에 수술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예, 예. 비리 아직까지도 막 예, 계속 오죠. 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막 예. 날라오고 하는데요. 예, 예.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분명히 저는 그 큰 병원에서 수술을 예. 받았는데 예, 예. 그 마취를 하셨던 분들이 전혀 모르는 뭐 인디아나 예, 이런 예, 데서 예, 와서 예. 당신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예. 또 당시 마취 마취 의사죠. 의사라고 예, 예. 하시면서 아니 저는 거기서 그 병원에서 했는데 왜 그쪽에 있는 분이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굉장히 많은 이게- 비리 와서 좀 그게 혼동스럽더라고요. 미국 의료제도의 참 큰 문제점이죠. 여러 다른 의사들이 인벌브가 되는 경우에 네. 그 진료비를 각각의 의사한테 다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가정의 진료를 받아가지고 네. 가정의가 내시경을 하십시오라고 의뢰를 해서 내시경 검사에 가서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다. 그래서 네. 약간의 마취를 해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조직 검사가 필요해서 조직 검사를 했다. 예. 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분은 돈을 어디에 내야 되느냐? 가정의 일반 진료에 네. 대해서 내셔야 되고요. 예. 가정의가 혹시 내시경 보내기 전에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했으면 혈액 검사비는 또 따로 청구가 되고요. 초음파 검사는 또 따로 청구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을 한 의사의 비용 따로 청구가 되고요. 네.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를 한 의사가 개입이 돼 있으면 마취 의사의 진료비를 따로 네. 내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으면 조직 검사에 관한 그 행위료, 네. 조직검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과 조직검사를 한 것을 판독하는 비용을 또 따로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장의 비일이 오게 되죠. 정말 그럼 그 각각이 네. 보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정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문제입니다. 네. 네. 자, 내년부터는 이제 오바마 케어가 진행되면서요. 이런 문제점이 하나둘씩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너스톤 클리닉에 이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2014년서부터요. 네. 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우선 오늘 수요일인데요. 내일 목요일 날 원래대로 하면은 진료를 하는 날이에요. 예. 네 번째 주 목요일 오후에 하는데요. 저희가 추수감사절 휴진하고요. 네. 오늘 열지 않습니다. 내일은. 예, 내일은 쉬시고요. 그다음에 네. 12월 15일부터요. 네.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기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큰 장소로 이전을 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전을 하는 한 달 동안 진료를 하지를 못하고요. 네. 그래서 내년
주소는 1월 16일 날이 목요일입니다. 예. 1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에 내년에 첫 진료를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네, 이전하는 장소는 어디죠? 이전하는 장소는 아주 그 번화한 데인데요. 네. 페더럴웨이에 있고요. 페더럴웨이에 그 320번가에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지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도서관 바로 옆 건물입니다. 네. 주소는 1014번지 사우스 320번 스트릿. 아주 번화한 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내년서부터 새롭게 그 진료를 할 시에요. 좀 이렇게 자격을 엄격하게 보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이제 커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보험을 제공을 하게 되죠.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펀딩을 받거나 또는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소득이 연방 정부 소득 기준 200% 미만인 분들만을 진료를 하고요. 네. 소득 수준 200% 미만인 분들만 진료를 하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보험에 관해서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들으셨습니다. 이윤석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바른말 고운말을 이어 1시부터는 리미아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